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아이들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한창 어릴 때 직장 생활하며 육아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긴 합니다만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남의 손을 빌리며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아이 육아 문제로 시어머니와 한바탕 폭풍에 가까운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떠올려 보면 아이 때문에 어머니와 절연할 뻔하긴 했지만 결혼 초반부터 어머니와 제가 마치 앙숙 같은 사이이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바라셨겠죠. 하지만 그러기엔 제가 너무 똑똑한 며느리였고 불의를 못 참는 며느리였나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머니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거나 지금 절연한 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자식 며느리 이기고 살 수는 없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한번 어머니와 갈등을 심하게 겪어보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한 템포 떨어져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간섭과 참견을 피하려면 시부모에게 기대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경제 문제든 육아 문제든 말입니다.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우는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쩔쩔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의 입장이 되긴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남녀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매번 만날 때마다 말하는 거 보고 아,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결혼했으면 여자는 당연히 남편 밥도 챙겨야 하고 살림도 야무지게 해야 하고 시댁에도 잘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드라마에서 며느리한테 이래저래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 본 적 있으시죠? 저는 그게 TV에나 나오는 조금 과장된 시어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현실에 진짜 있다는 것과 하필 그게 나의 시어머니라는 거에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직 며느리가 아니니 말씀을 안 하신 거라며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맞벌이 한다고 해도 나는 반반 살림? 그런 거 모른다. 엄연히 여자 남자 역할이 다르고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야. 너도 결혼 전에는 공부하고 직장 다니느라 편하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결혼했으면 네 살림은 네가 잘 꾸려가야 하는 거야. 내가 가끔 와서 반찬은 챙겨줄 테니까 출근 때문에 바쁘더라도 아침 꼭 챙겨 먹고 집도 늘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도록 해. 남편 옷차림도 신경 쓰고. 너 그거 알지? 남편이 행색 추레하면 여자가 욕먹는 거야. 처음에 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당부로만 생각해서 대답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종종 우리 집에 오실 때 뭐가 그리 못마땅하신지 잔소리를 그렇게나 하시더라고요. 주로 우리 집 청소 상태, 남편의 옷 관리 상태, 냉장고 상태에 대한 타박이었습니다. 너는 왜 살림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니? 똑똑하고 야무진 줄만 알았는데 집안일은 영 재주가 없는 거니? 아이고, 냉장고에 상한 반찬은 버리고 살아야지. 이게 다 뭐야? 응?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니들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사는구나? 설마 배달 음식 같은 거 먹고 사는 거야?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 평일에는 거의 야근할 때 회사에서 먹고 오고요. 집에서는 거의 주말에나 해 먹죠. 청소는 매일 하기 힘들어서 오빠랑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엄마. 우리 집 와서 그런 잔소리 하려면 아예 오지 마세요. 얼굴 보러 와서 잔소리만 하고 가시면 엄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 정도면 깨끗한데 엄마 눈에는 대체 무슨 흠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가 여자 보는 눈이랑 같겠어? 잔소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아우,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신부 수업은 하고 온 줄만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여자가 직장 생활한다고 집안일은 안 해도 된다고 하든?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너는 시어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은 거야?
그런데 어머니 타박을 듣자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 제가 뭐 자기 아들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옷 다려주는 몸종 노릇을 해야 하는 건가요? 곰곰이 말을 듣고 있다가 어머니께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저희 집 오실 때마다 어머니께 이런 잔소리 안 드리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당장은 어려우니까 일단 저 사직 처리되고 나서 저도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 신부 수업인지 뭔지 제대로 받아볼게요. 이러다가 어머니 입에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뭐 배웠냐는 소리까지 나올까 봐 무서워서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뭐? 뭐라고? 사직 처리? 그건 대체 무슨 소리냐? 사직이라니. 직장을 관두겠다는 거야? 네, 어머니. 어쩔 수 없죠. 지금 직장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곳인지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직장이라면서 어머니가 얘기하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도저히 일까지 병행하면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아들이 살림 돕는 건 보기 싫어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직장을 관두는 수밖에요. 그럼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지금 드리는 양가 부모님 용돈 말이에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오빠가 저보다 월급 더 적은 거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어머니가 원하는 건 살림 잘하는 며느리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니 황당하다는 듯 더 이상 대꾸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 말이 100번 맞는데 뭐라고 얘기를 더 하시겠습니까? 며느리가 직장 그만두겠다고 강수를 놓을 줄은 모르셨겠죠. 어머, 얘 내가 지금 직장 관두면서까지 집안일 쓸고 닦으라고 한 거야? 기본적인 건 하라는 거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요, 어머니. 여기 저 혼자 사는 집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집에 둘이 같이 집안일 도와가면서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왜 어머니는 저한테만 잔소리를 하세요? 제가 뭐 집을 엉망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저한테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남편은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웃음을 참고 있었고 어머니는 뭐라 더 말도 못하시고 울그락불그락.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도 그렇지만 아마 용돈 안 드리겠다는 말이 더 무서우셨나 봅니다. 아무튼 신혼 초부터 어머니와 저는 마치 고양이와 쥐 같은 사이였어요. 물론 제가 쥐, 어머니가 고양이입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톰과 제리 아시죠? 힘은 톰이 세지만 늘 골탕 먹는 건 제리가 아니라 톰이죠. 저하고 맞붙어서 거의 이긴 적도 없으시면서 어머니는 왜 그리 저에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셨을까요? 어머니 간섭은 그 이후로도 모든 분야에서 있었지만 제가 뭐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어머니 혼자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하신 적이 많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어머니라고 일방적으로 저를 못된 며느리 만들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꽤나 합리적인 편이라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하다 싶은 상황이면 똑 부러지게 어머니 잘못이라고 지적했어요. 아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물론 저는 어머니가 그러셔도 전혀 타격감이 없었지만요.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도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둘이 알콩달콩 재밌게 지내는 사이좋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나라는 왜 결혼한 부부가 바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결혼해서 1년도 안 됐을 때부터 주변에서 자꾸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야 제가 워낙 진작에 말해뒀으니 신혼을 마음껏 누리라며 간섭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살림 간섭은 물론 아이를 언제 낳느냐는 간섭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원래 전세 탈출할 때까지는 아이 낳는 것도 미루려고 처음부터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나 남편이 30이 훌쩍 넘은 나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를 정말 원할 때는 안 올 수도 있다면서요. 남편이 이 부분은 워낙 단호하게 대처해서 좀 잠잠했나 싶었는데요. 참,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건만 결혼하고서 1년 반 지날 무렵에 뜻하지 않게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계획가 없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첫 생명이니 우리 부부는 너무나 감사하게 아이를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우리 자녀 계획을 알고 계셨기에 기대 안 하고 계시다가 막상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무리 이쁜 말 안 하는 며느리라지만 아들의 핏줄을 가졌다고 하니 그래도 임신 기간에는 반찬도 신경 써주시고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죠. 아이 낳았을 때는 기쁜 마음만 컸는데 막상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서만 얻는 정보와 실제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애를 키워봤어야 알죠. 다행히 산후조리원 다녀와서부터는 가까이 사시는 친정엄마가 거의 매일 저랑 같이 있어주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가 끝나갈 때쯤 걱정이 되더라고요. 낳기 전에는 애 낳고 출산휴가 끝나면 그냥 시터를 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100일도 안 된 아기는 너무 연약하고 작은 거예요. 저는 직업 특성상 오래 쉴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과 저 둘 다 직장이 판교이지만 남편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 일을 하고 저는 연구직이라 일이 강도가 약한 편은 아니에요. 휴직이 가능은 한데 경력 단절이 두려운 저는 사정상 육아휴직을 오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저의 주도로 추진하는 도중이었고요. 그래서 아이 낳고 출산휴가 3개월을 하고 복직하려 했는데요. 생각보다 몸 상태가 이전처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아이가 중하지 일이 중하냐며 복직을 말리셨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당연히 아이는 제가 키우는 줄 아셨는지 제가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한다고 하니 너무 놀라시는 겁니다. 뭐? 복직을 바로 한다는 거니? 아니, 아기가 겨우 100일 지나고 복직을 한다니. 그럼 애는 누가 봐준다는 거냐? 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알아보거나 아니면 상주해주시는 슈터를 구하던가 해야죠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요즘 일하는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어찌 첫 돌도 안 된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기냐면서 펄펄 뛰셨어요. 돌도 안 된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긴다고? 그건 안 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애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종일 맡기겠다는 거야? 애는 엄마가 봐야지. 요즘 뭐 휴직인지 뭔지 할 수 있다며? 네가 무조건 새돌 될 때까지는 돌봐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는데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다? 어머니, 애는 뭐 저 혼자 낳았나요?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라뇨. 그럼 아빠는 뭐라고요? 휴직해서 아이 보라시면 어쩔 수 없죠. 저보다는 서진 아빠가 휴직이 자유로운 편이니까 그럼 저 말고 서진 아빠더러 육아휴직 하라고 해야겠어요. 그럼 걱정 안 하시겠어요? 뭐야? 우리 아들이 왜 휴직을 해? 지금 한창 자리 잡고 승진도 해야 할 사람을 왜 집에 붙잡아두려고 하느냐 말이야. 휴직을 하려거든 네가 해야지. 너는 지금까지 내 말을 대체 뭘로 들은 거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저 아이 낳은 것도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간에 나왔고요. 팀원들한테 엄청 미안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꼭 복귀해서 일정 마무리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3개월 출산휴가만 계획했었고요.
저라고 애 놔두고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하겠어요? 휴직은 나중에 제가 한가한 부서로 옮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제 여건 봐서 계획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면 제가 곤란하죠. 차라리 그럼 어머니가 우리 서진이 봐주시던가요. 내가? 어머머, 얘 좀 봐라. 자기 아기를 이제 늙어서 아픈 시어머니한테 떠넘기네? 나는 못해, 얘. 저렇게 갓난아기 본 지도 오래됐고 내가 무릎이며 손목이며 성한 곳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둘러업고 안고 다니겠니? 난 못한다. 너희 친정엄마는 나보다 나이가 8살이나 어리고 운전도 하시고 쌩쌩하시잖니. 집도 가까우니 차라리 나보다는 너희 친정엄마가 낫지 안 그러니? 어휴,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저 우리 아기 어머니는 우리 엄마든 절대 키워달라고 말 안 할 거예요. 애 보는 게 뭐 보통 일인가요? 어머니가 봐주실 거 아니면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당신은 애 봐달라는 말에 저렇게 정색을 하시면서 손주 남의 손에 맡기는 꼴은 못 보시겠다니. 참,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친정엄마더러 봐달라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혹여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저에게 남의 손은 안 된다는 말은 더 안 하셨습니다만 남편에게는 거의 매일 저를 복직하는 걸 말리라면서 괴롭히셨더군요. 그런데 귀한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싫으셨던 건 어머니만이 아니셨나 봐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생각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딸이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도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학벌 좋고 똑똑해서 늘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었는데 친정엄마는 사실 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똑똑한 딸이 결혼해서 더 빛나길 바라셨을 겁니다. 육아와 결혼으로 시들어간다면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셨죠. 저희 친정아빠도 아직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만약 엄마가 우리 아기를 봐주신다면 할 일이 2배는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 엄마가 우리 아이를 봐줄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를 키워주시기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 아기를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전담해서 봐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진아야, 엄마가 서진이 조금 클 때까지는 봐줄게. 2돌만 지나도 잠깐씩 어린이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아빠도 퇴근해서 같이 돌보면 많이 힘들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차라리 내가 일을 좀 포기하지 뭐. 조금만 더 키워서 씻어 써도 되는 거고. 나는 엄마가 나 때문에 또 손주한테 묶여서 힘든 거 싫단 말이야. 엄마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어차피 엄마는 나중에 손주 보면 꼭 키워줄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네가 애 보느라고 일 포기하고 쉬드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어. 엄마가 건강할 때 봐준다는 거야. 그렇다고 네 시어머니가 봐주실 것도 아니라며. 엄마도 솔직히 다른 사람 손에 아기 맡기는 건 불안하고 싫다. 엄마 말대로 해. 김서방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봐. 남편도 처음에는 너무 송구스러워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차라리 자기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와 남편은 오랜 상의 끝에 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제가 남편과 꼭 지키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공짜로 아기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 아무리 손주라고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수고로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제 의견에 당연히 동의했고요. 그 당시 저와 남편의 월 수입을 합치면 실수령액은 7천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다른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은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가량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 돈을 드린다고 해도 생활이 어렵지 않았고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이런저런 돈을 쓰실까 봐 그 돈도 포함하는 의미로 200만 원의 돈을 책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많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손주 봐주면서 너무 큰돈 받는 것 같아서 싫다고요.
하지만 엄마가 싫다고 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매달 엄마 계좌로 꼬박꼬박 아기 육아 비용을 붙여드렸습니다. 정말 엄마가 아니었다면 가장 힘든 시간 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거의 아기가 2돌이 넘고 3돌이 될 때까지 손주를 키워주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도 손주가 외할머니 손에서 건강하게 크는 거 보시면서 안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와 트러블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향하던 애정과 집착이 이제는 손주에게 옮겨가는 쓸데없는 간섭도 많이 하셨습니다. 가령 기저귀는 천기저귀를 써라. 모유 수유는 꼭 해라. 분유는 먹이지 마라. 아기 머리 방향을 바꿔줘라. 에어컨 틀어놓지 마라. 애 손발 차더라. 분유는 돌 전에 끊어라. 이유식은 꼭 네가 다 해먹여라. 공갈 젖꼭지 물리지 마라. 베개 높게 베주지 마라 등등. 말하면서도 화딱지가 나네요. 우리 친정엄마가 아기 봐주시는 거 알면서도 아이는 엄마가 신경 쓰고 키워야 된다는 말을 노래하듯 하셨죠. 끝도 없이 참견하시는 게 듣기 싫어서 저도 원래 하듯이 말대꾸도 해보고 반박도 해보고 짜증도 내보고 신랑 앞세워서 얘기도 해봤지만 당신 말이 옳은 거고 저희가 틀린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제 애 낳은 초보가 뭘 안다며 내 말대로 해. 나 아들만 3 키웠고 남의 집에도 키워봤는데 다 건강하게 컸어라며 본인 육아 방식을 저에게도 고집하시던 분이셨고요. 아무튼 저는 나중에 절대 어머니에게는 애를 안 맡겨야겠다고 속으로 다짐에 다짐을 했더랬습니다. 진짜 어쩔 때는 어머니 잔소리에 돌아버릴 것 같아서 한동안 아예 일절 시어머니랑 통화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 오면 바쁘다고 끊어버리고요. 아쉬운 대로 자기 아들한테 전화하시나 본데 남편이 워낙 말수도 적고 대부분 제 편을 들어주니 어머니도 아들에게는 자주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집이 가까운 탓에 저랑 남편 쉬는 주말이면 손주 보겠다는 핑계로 자주 오시긴 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시간이 흘러 아이가 3돌이 되면서 어린이집도 다니기 시작했고 엄마의 수고로움도 조금은 가벼워졌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아기 봐주는 돈 얼마 들이냐고 말이죠. 근데 안 싸돈 애 봐주는데 니들이 공짜로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니니? 수고비는 드리고 있지? 혹시 한 달에 얼마씩 드리고 있니? 저는 정말로 몰라서 물으시나 싶어 그냥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200씩 드리고 있어요. 엄마가 워낙 애를 잘 봐주셔서 사실 여건만 되면 더 드리고 싶긴 한데 아직 저한테 드릴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네요. 200? 아니 그 정도면 어지간한 회사 월급 정도 아니니? 하긴 애 봐주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돈 받고는 절대 못 봐줄 것 같구나. 어머니가 뭐 그리 많은 돈을 주냐고 역정되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오히려 적게 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 보는 게 보통 일 아니라는 거 알고 우리 엄마 수고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속으로 의외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말을 꼭 빼놓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평온한 일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엄마가 더 이상 육아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요. 엄마가 갑작스레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습니다. 갱년기를 심하게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나 싶었는데 갑작스레 자가면역 질환인 류머티즘을 진단받으신 거였어요.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야 하고 통증이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심해 도저히 우리 아이를 더 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도 서진이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엄마 몸 챙기는 게 먼저니 신경 쓰지 마시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 안 되면 휴직 내면 되니까 지금은 우리 서진이보다 엄마를 먼저 챙겨. 애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맞지? 엄마가 왜 그리 미안해고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받아.
그동안 네가 엄마한테 부친 돈에서 내가 얼마씩 우리 서진이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다. 이걸로 너 혹시 휴직하게 되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 엄마가 서진이 학교 갈 때까지 봐주고 싶었는데 어쩌니. 엄마. 내가 준 돈으로 엄마한테 다 쓰라니까 왜 나한테 주고 그래. 이 돈 못 받아 나는. 엄마가 모아놓은 거면 나중에 엄마 치료비 보태던가 아님 건강해져서 여행 가는데 써요. 심지어 엄마는 제가 매달 드린 육아 비용의 일부를 따로 우리 서진이 몫이라며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엄마 돈까지 보태셨는지 거의 2천만 원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급고 안 받겠다 했지만 엄마는 제가 그 돈 안 받으면 물러서지 않을 기세셨어요. 그래서 일단 받는 척이라도 해두고 나중에 아빠에게 따로 드릴 참이었어요. 상황이 그리 되니 어쩔 수 없었죠. 우리 부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서로 교대로 유연근무를 해보자고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직업 특성상 야근이 잦은 남편은 시간 맞추는 걸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나마 퇴근 시간이 일정한 제가 아이를 퇴근하고 찾으러 갔지만 늘 우리 아이가 꼴찌였어요. 감기는 거의 내내 달고 사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더 이상 친정엄마가 봐주실 수 없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마음이 안 좋아 안 되겠다면서 우리 부부를 보자고 하시더니만 당신이 아기를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안 싸던 아프시단 말 들었다. 근데 우리 서진이를 그렇게 종일 밖에 놔두면 어쩌니? 어?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애를 그리 놔두면 마음이 편해? 내가 요즘에 우리 서진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아휴, 어쩌겠니. 안 싸더니 힘들면 나라도 애를 봐줘야지. 엄마가요? 에이, 우리 서진이 너무 활동적이라 엄마 힘으로 버거워서 안 돼요. 엄마는 절대 애 봐줄 생각도 없으시다면서요. 며칠 해주시고 말 거면 아예 안 해주시는 게 나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3년간 사돈이 봐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봐주는 게 맞다고, 조금 더 키울 때까지는 봐주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도 상의를 했는데 그래도 아이 봐주시겠다는 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에게 아이를 봐주십사 부탁하게 되었고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희 출근 전에 집에 오셔서 아이를 챙겨 등원시켜 주시고 하원해서 우리 집에 계시다가 저희가 집에 퇴근해서 오면 집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신다는 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신혼 때처럼 제가 살림이 뒷전이라며 어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오시면 저녁에 봤던 빨랫거리가 그래도 있다며 야단을 치셨고요. 아니, 빨래 그건 2, 3일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어머니가 다 해주시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나온 설거지도 어쩔 때는 팔 아프다고 쌓아두고 아기 빨래 같은 것도 안 해주셨어요. 친정엄마에 비하면 솔직히 어머니는 반의 반도 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머니는 저한테 살림 잔소리를 매번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초반에는 아이 봐주시는 거 힘들다 소리 한 번 안 하시더니만 점점 지치시는지 죽겠다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있으면 칠순인데 이러고 손주한테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아주 죽을 맛이야. 모임도 못 가고 이게 뭐니. 내가 언제까지 애를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힘드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못하시겠으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잔소리에 지쳐 힘들면 그만두시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또 정색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손주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지. 내가 힘들어도 봐주는 게 맞지. 사실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드리는 수고비 금액을 똑같이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애 봐주시겠다는 말씀하셨을 때 저에게 아예 대놓고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에도 말했지만
네 친정엄마가 200 받고 애 봐준 거 많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해. 나는 그 돈 받고는 애 못 봐준다? 거기서 100만 원은 더 줘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찌 생각하니? 니들이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돈은 줘야 봐줄 수 있겠다 싶어. 내 시간 포기하는 것도 감안해야 하는 거잖니.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 결코 아니죠. 저나 남편이 한 달에 돈 1,000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닌데 100만 원이 더 나가는 건 솔직히 부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돈 모으는 일을 미뤄도 아이를 마음 편히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리 부부는 어머니에게 그 금액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제 생각이지만 어머니는 그 돈이 아쉬워서라도 더 봐주신다고 하실 뿐이었는데 자꾸 아이 봐주는 거 빌미로 힘들다 어쩐다 하시는 게 듣기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애 봐주는 일은 돈을 준다고 해도 힘든 일인 건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 지 정확히 넉 달 만에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를 봐주시기로 큰 결심을 해주셨다는 게 감사해 가급적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막 세 돌 지난 아이에게 밥을 안 먹으면 잘 먹는 음식을 먹이면 된다며 당분이 가득한 주스나 빵류를 무분별하게 먹이셨습니다. 음식도 친정엄마는 아이 건 따로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간이 센 국이나 반찬도 가리지 않고 먹이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염에 걸려 한동안 고생도 했습니다. 마지못해 제가 이러이러하니 음식은 제가 해놓겠다 얘기하면 또 엄청 기분 나빠하셨고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또 하신다는 말씀이 그럴 거면 네가 직장 때려치고 애를 보지 그러냐? 내가 설마 내 손주한테 해댈 짓을 할 것 같아? 내가 말했지만 나도 자식 다 키운 사람이야. 옛날에는 내가 하던 대로 키워도 문제 하나도 없었다. 너야말로 나한테 이런저런 잔소리 말고 정 못 믿어오면 더 신경 쓰면 될 거 아니냐. 원, 대한민국에 너처럼 애 편하게 키우는 엄마 아마 없을 거다. 너는 힘들게 애 키우는 엄마들에 비하면 아주 거저 애 키우는 거지. 그렇게 제가 하는 게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혼 때 어머니에게 똑똑하게 말대꾸도 가끔 했던 저는 아이를 맡기는 입장이 되니 어지간하면 어머니 말에 토를 안 달게 되더라고요. 그걸 아시는 건지 어머니는 저에게 더 기세등등하게 잔소리를 하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왔는데 아기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 뭘 먹나 하고 가서 봤더니만 아기가 밥을 국에 말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단내가 나는 겁니다. 대체 뭐지 싶었는데 글쎄 아기가 쿨피스 같은 다디단 주스에 밥을 말아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밥그릇을 빼앗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당분도 많고 첨가물도 많아요. 좋은 거 아니니까 많이 먹이지 마세요. 엄마, 왜 애 밥을 주스에 말아줘요? 이런 거 먹이지 마요. 좋지도 않구만. 아니, 애가 밥을 안 먹는데 뭐라도 먹여야지. 이렇게라도 먹으면 다행 아니냐?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다른 거 먹이면 안 돼요. 계속 이런 것만 먹으면 밥을 더 안 먹어요. 어쩌다가 먹이는 거 괜찮은데 매일 습관적으로 먹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소리 할 거면 이제 나더러 애 봐달라는 말 하지도 말어라. 뭔, 안 먹는다는 애 붙잡고 먹이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리고 애가 잘 먹길 바라면 네가 애 음식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너 집에 애 봐주러 와서 애 먹일 반찬까지 만들어 놔야겠어?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주스에다 밥이라도 말아준 건데 둘이 아주 엄마를 몹쓸 할머니로 만드는구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정말. 예, 너 이럴 거면 이제 네가 그냥 키워. 내가 이 꼴 보려고 애를 봐준 줄이나 알아? 나 이제 애 안 봐줄까 봐. 너도 어디 한번 너도 제대로 살림이랑 육아해봐라. 그래야 힘든 줄 알지. 어머니는 애 봐주는 걸
무슨 유세라도 떨듯이 저렇게 안 봐주겠다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서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애 안 봐준다는 말을 하면 제가 금방 굽히기라도 할 줄 아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에게 그냥 그만두시라 했어요. 어머니, 애 봐준 지 이제 넉 달째인데 자꾸 힘드시다고 하니 이건 아니다 싶네요. 네, 그냥 그만두시죠. 저도 차라리 시터 이모 쓰고 당당하게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마침 제가 예전에 면접 본 시터가 있는데 어쩌실래요? 어머니가 며칠 더 원하시면 그 날짜까지 정확히 일할 계산해서 월급 드릴게요. 어머님한테 매달 300씩 나가느니 시터 이모님 쓰는 게 훨씬 저렴한데 감사드려요, 어머니. 내일부터 당장 그만하셔도 되는데 저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저는 언성도 높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뭐? 그만하라고? 너 그럼 우리 서진이를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남한테 내일부터 맡긴다 이 소리야? 애 잘 키우는 게 중하지 돈이 중해? 사람 쓰는 게 더 싸다고?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우리 엄마가 봐주실 때보다 100만 원이나 더 드리는데 저는 왜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직장 다니면서 마음 편하라고 봐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왜 맨날 저한테 육아니 살림이니 전부 제 몫이라고만 하시는지 그것도 짜증나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요. 제가 200 드렸지만 그 돈에서 매달 돈까지 모으셔서 저한테 도로 돌려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 힘들까봐 맨날 집에 오면 늘 제가 손 안 대도 될 정도로 살림도 해놓으셨고요. 저는 그런 거 어머니한테 바라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봐주시니 그거 하나로 마음 편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아무리 제가 하는 게 없어도 내 자식 주스에 밥 말아 먹이고 있는데 싫은 소리 한번 못하나요? 그래요, 엄마. 저도 이 사람 자꾸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서 더는 못 보겠네요. 이제부터 우리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남의 손 못 믿네 어쩌네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남편까지 내 편을 들자 어머니는 분해서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그래! 어디 니들끼리 해봐라. 엄마가 이 나이에 애 봐주는 걸 고맙다고는 못하고 둘이 눈에 쌍신줄을 켜고 달려드니? 내가 아무리 너희한테 용돈 받고 애 봐준다지만 힘든 건 힘든 거야. 좋다. 나도 애 안 봐주면 몸 편하고 좋지 뭐. 니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해봐. 저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고 나서 저는 며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며 시터를 구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아프실 때 연락해뒀던 이모님과 얘기가 잘 되어서 아이를 바로 봐주시기로 결론이 났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화내고 가신 후로 조금 신경이 쓰였는지 시댁에 전화를 했더군요. 나중에 들은 거지만 어머님이 우셨다고 합니다. 애 봐준 공은 없다나요? 아무튼 남편 말로는 어머니께 그동안 감사했고 이제는 애 보는 문제로 저랑 다툴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잘 말씀드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머니에게 마음이 상했던 터라 당분간은 시댁에 가기도 싫어서 남편에게도 갈 테면 혼자 가라고 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나 봐요.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시터 이모님에게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저는 어머니보다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깔끔한 이모님 덕에 맘 편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한동안 연락을 안 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주말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요. 어머니는 멋쩍은 얼굴로 오셔서 반찬을 한 보따리 꺼내놓으시더니만 우리 서진이가 통통하게 살 오른 걸 보고는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오신 건 아이가 보고 싶으셔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낼 수는 없으니 인사는 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심했다며 아이를 다시 봐주시겠다나요? 내가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너희들 하는 말을도 존중했어야 하는데 그 점은 잘못했다. 그리고 너 들들 볶은 것도 미안해.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옷도 못 벗고 애 챙기는 거 보고 부화가 나서 그랬다. 어쨌든 너희도 내가 봐줘야 마음이 편할 거 아니냐. 아무렴 할머니가 남보다 훨씬 낫지. 내가 이제는 군소리 안 하고 서진이 봐주마. 너도 어른이 먼저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굽히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네가 안 하니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는 본인이 결국 다시 애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속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예 안 봐주겠다고 하면 제가 굽히고 들어갈 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300이라는 돈을 노인이 어디 가서 벌겠어요? 돈도 아쉬우셨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확실히 육아 문제를 매듭 지어야겠다 싶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어머니나 우리 친정엄마께는 육아 맡기지 않으려고요. 몇 달이지만 우리 서진이 키워주신 건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도 지금은 시터 이모님께 적응이 되어서요. 어머니께 돈 300만 원 주고 아이 봐달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암튼 제 대답은 이거예요. 아이는 어머니께 안 맡길게요. 그래요, 엄마. 저도 이 사람하고 생각 같아요. 이제 우리 서진이 내년이면 5살인데요, 뭐. 점점 수월해지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그래도 애를 어찌 남한테 맡긴다 그러니. 그 돈을 차라리 날 주면 내가 더 잘 키워줄 텐데. 돈 300이 많으면은 네 친정엄마가 받으시던 대로 받아도 돼. 그 돈이면 시터 이모보다는 싸지? 그럼 어떠니? 역시 어머니는 돈이 많이 아쉬우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이미 얘기 나누기로는 다시는 어머니에게 맡기지 말자는 마음이어서요. 어머니가 더 작은 돈으로 봐주시겠다고 하는 거 거절하고 어머니 삶 사시라고 했네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한동안 삐치셨는지 저희와 한동안 연락을 안 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 일로 어머니와 절연하거나 얼굴을 안 보고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편하게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닌지라 명절이나 꼭 챙겨야 하는 날 빼고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삽니다. 이건 남편도 이해해 준 부분이고요. 아직은 제가 어머니와 잘 지낼 자신이 없는데 억지로 내키지 않는 며느리 노릇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많이 컸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내년이면 학교를 가는 미운 7살입니다. 저희 어머니 참 나이값 못하는 분이죠? 제가 어머니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아니면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아 용기 내 사연을 보내보았어요. 육아 문제는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손주 봐주시는 일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운 좋게 엄마 도움도 받고 어머니 도움도 받았지만 그럴 여건이 없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복이 많은 거죠. 우리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와 같이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 저의 육아동지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지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이 기회를 통해 전하고 싶어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직장맘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